안녕하세요. 레브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 한 분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5,400원에 비중 25%에서 물려있는데 탈출 기회가 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그리고 또 다른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기 위한 방향으로 영상을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해당 댓글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모바일 5,400원 평당 25%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고, 제가 일단은 댓글로 먼저 남겨드렸던 거는 약익절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촬영을 이제 장이 끝나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어떠한 질문을 주실 때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같이 한번 공유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요구를 드렸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전략을 짜서 이제 들어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분께서는 4,700원에서 5,700원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네요.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뜨면서 매집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뜨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이탈해서 하방 매집이라고 하기엔 악재 같아서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쪽 부분까지 오면 4,000원 지지 부분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출까 하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중을 얼마나 실어서 추매를 하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락 지지 구간에서 물을 타서 탈출을 하기 위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양의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은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의 한 2배만큼 또는 이제 투자한 돈의 2배 정도만큼 물을 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농사 매매를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야지 평단이 확 줄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때, 제가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1차적으로 지금 여기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해 보세요라고 의견을 드렸을 때 1차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을 이쪽으로 좀 알려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끊어놓은 게 이제 21선하고 33일선인데 요 사이에서 꼬리를 말고 이제 다시 이제 추락해서 다음 하단선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에 물려 있고 물을 타야 된다고 한다면은 많은 양의 물을 타서 이쪽에 왔을 때 약익절을 할 수 있거나 극소량의 손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신규 진입을 하셨다면 여기서 이제 부분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위에서 물려 있고 아래에서 물 탔을 때 21선하고 33일선 사이에 올라왔을 때 30% 정도 막 부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물탄 만큼은 비중을 줄여 주시는 게 나중에 또 전략적으로 다시 또 떨어졌을 때 대응하시기가 편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극한으로 이득을 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일단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셨을 때 매도를 하기 위한 전략을 위에다가만 짜는 게 아니라 아래에다가도 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위에서 파는 것보다 아래에서 손절치는 전략을 짜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마이너스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BJ 겸 유튜버이신 단테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100만 원을 가지고 1, 2년 공부한 다음에 경험을 쌓고 시장에 현금을 이제 들고 와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아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을 얼마나 잘 치는지, 이런 거 잘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잘 탈출하시게 되면은 시드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을 보면은 아직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은 5,400원에 잘 탈출할 수 있냐 여기잖아요. 여기 잘 탈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아까 댓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탈출 가능성이 아닌 것보다는 더 높아 보여요. 저는 충분히 입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작년 9월에 이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면 작년 9월에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바꾸었고, 작년 9월에 대량의 거래량, 이때들을 말하시는 거겠죠.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바꾸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시켰다라고 해석을 하신 건데,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들어가자고 하면, 과거에 뭐 이렇게 쭉 하락을 했었던 구간과 이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구간, 이분께서는 여기서 이제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상승하면서 매집하는 걸로도 해석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매집은 이렇게 장기간 밥그릇을 만들면서 장기간 구름대 아래에서 횡보를 할 때 매집을 보통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서 너무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세력들도 더 이상 매집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매집은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은 최초 매집은 이쪽에서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평단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세력들의 평단은. 그리고 추세 전환은 이쪽에 이제 1년선, 2년선, 3년선을 막 한번 뚫고 밑으로 한번 크게 뺐다가 다시 뚫으면서 완전히 그냥 방향을 잡았죠. 한 4월 달쯤부터 코로나 직격탄 맞기 전 안 맞았으면은 이때부터 그냥 추세를 전환을 확실하게 시켰을 거예요. 3월 달부터. 조금 밀려서 4월 달부터 추세 전환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고, 9월부터 이제 여기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약간의 우상향에서 강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 거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잘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손절에 대한 전략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상승에 대한 접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이제 저점과 고점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저점들을 연결하고 고점들을 이렇게 캔들끼리 연결한다든지 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상승 이 캔들을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부딪혀주고 강하게 탁, 뭐 최초 여기로부터 해석을 할까요? 여기 이쪽 고점 강한 접근할때 도움 되시라고, 또 강한 거래량과 함께 그래서 한번 위에 상단을 터치해주면서 밑으로 잠깐 조정했다가 위로 딱 뚫었죠. 그래서 상방을 뚫어서 다음 상방선을 여기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또 강한 상승이 일어나려면 여기 이제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더 올라가줘서 새로운 또 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러지 못하고 빠졌다는 점이 좀 아쉽게 됐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근데 대신에 이제 반대로 상승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쭉 봤을 때 이 하락선을 깨는 구간이 바로 이쪽이었어요. 이쪽. 여기서는 지지를 잘 하고 올라왔고 꼬리를 달고 올라갔었고, 이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하락의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이때가 2월 23일, 24일 이때쯤에는 확실히 손절을 좀 쳐줬어야 됐었거든요. 네. 특히 23일 날 비중 축소를 들어가고 24일 날 조금 시장의 흐름이 안 좋다는 게 분봉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좀 손절을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장 초반부터 밑에 하락을 강하게 꽂았고
21선을 복구, 5분봉 기준으로 21선을 복구하는 척 하면서 계속 아래로 빠지면서 그 쭉 계단식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최초에 이제 잡는 저점들을 이렇게 다 계단식으로 깨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장중에 좀 손절을 좀 쳐야 되지 않았나,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셔야 하지 않았나, 이때 또는 이때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인이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이런 시그널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락을 쓸 때 다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미 지난날을 이제 복귀만 하시고 이제 계속 분석을 이제 마저 들어가자고 하면, 이 시점에서 이제 강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전환사채랑 신주인 스권에 대한 조정가액이 낮춰졌어요. 보시면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신주인 수가 조정, 이게 이제 24일 2시쯤에 일어났는데, 하락은 장 초반부터 일어났고 계단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가액도 이렇게 하락으로 좀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전환사채 때문에 하락을 한 거라고 해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조정은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난 거고,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는 이날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쯤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 뭐 11월 20일 11월 20일 날 일어났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차트상에. 오히려 앞에 뭐 매집봉을 만든다든지, 살짝의 뭐 수익 실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매집봉, 수익 실현하는 차익 실현, 뭐 그런 봉들을 좀 만들어내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뭐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요. 그거는 일단 뒤에서 또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환사채를 때문에 이제 악재로 해석이 되어서 계속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미 이슈는 났었고, 바로 뭐 시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락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전환사채가 보통 이제 악재로 보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회사가 적자가 심하거나 많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추가로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악재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도 그렇게 뭐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다시 되돌렸고,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1500%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잖아요. 그래서 얘는 회사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회사를 잘 불리기 위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전환사채를 좀 청구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해석하는 거는 좀 살짝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주포가 뭐 세력이 이것을 살짝 악재인 척해서 이용해가지고 떨궈서 개미들 털어먹고 매집해서 다시 2파, 그 다음 파동을 좀 하려고 하는 좀 숨고르기 단계로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끝나가지고 앞으로 계속 빠질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짓는 것은 지금의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전환사채에 대해서 좀 좋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보통 이제 전환사채 물량은 1년 뒤에나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물량들이 아무런 이득 없이 그냥 팔아치워가지고 원금을 회수해 간다? 정말 급하게 다른데 돈을 쓸 곳이 생긴 것이 아닌 이상은
투자하는 그 투자처에서 뭔가 또는 여기 이 회사에서 뭔가 악재가 껴져 있어가지고 투자처에서 더 이상 내 투자금을 원금도 해서 못하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물량을 정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본인들이 발행한 주식 가액, 발행 가액보다 한 최소한 30% 이상에서 팔고요. 30% 정도 이상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작전주들, 이런 좀 만약에 좀 재무제표가 많이 안 좋고 재무가 많이 안 좋고 막 곧 있으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살짝 작전 쳐가지고 마지막에 크게 한탕 해먹고 상장 폐지 시키는 그런 식의 전략을 짜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전환 사태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요. 막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에서 막 10회차, 20회차 막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그 찍어낸 물량을 가지고 나중에 1년 뒤에 발행될 때쯤에 주가를 빵 띄워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한 2배 이상, 최소한 2배 정도는 큰일 안 생기는 이상, 2배 이상은 보통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런 주식들이 진짜 많았죠. 바이오도 있었고, 퍼시픽,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전환사채 가지고 많이 장난쳐가지고 급등시켜가지고 많이 해먹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 레피셜입니다.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저 또 전환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가 좋고 막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좀 더 찾아봤는데,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의 이제 무상증자는 이제 개미들도 같이 포함됐으니까 좀 이거에 대한 물량을 찾기는 좀 힘들어서 좀 제외를 할게요. 무상증자 빼고 이제 전환사채 진짜 12 물량들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120만 주, 그러니까 한 대충 한 50억 정도 되는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발행가액이 한 4,061원이라서 이게 한 곱하면 한 5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때 10월 달의 물량은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의 물량은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전환사채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12 물량을 받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얘를 낮춰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그 조정을 받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 비율에 맞춰가지고 내가 발행받을 발행가액, 행사가액도 조금 이렇게 아래로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이미 주식으로 받아내져 버린 것들은 이제 조정을 못 받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50억 정도 되는 투자처에서 이제 100억 정도죠. 100억 정도 중에서 50억 정도는 정리를 하고 50억은 남겼는데, 50억 정도를 4,000원보다 더 아래에서 판매를 해서 창조 손해를 본다? 그런 미련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5,000원대에서 판매를 진행하지 않을까, 또는 크게 또 2차 파동 주포하고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돼서 2차 파동이 일어났을 때 고점에서 나머지 반틈을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지금 우리가 주식하듯이 하는 것 같잖아요. 일부는 적절한 구간에서 50%를 매도를 했고 나머지 50%는 들고 있어요. 50억치는. 왜 그럴까요? 혹시나 이 회사에 뭔가 악재가,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악재가 껴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일단 반틈만 부분 매도를 하고 반틈만 접근적으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투자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리스크 관리하면서 부분 매도를 하는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거래량 측면으로 좀 한번 지켜볼게요.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봤을 때
강한 양봉, 강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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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양봉, 양봉. 음봉으로 빠진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빠진 것들 상대적으로 적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거래량이 양봉으로 올린 것보다 더 적기 때문에 물량 회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래량 측면으로 봐도요. 물론 여기 거래량 터진 것도 윗꼬리가 난 거라고 윗꼬리에서 수익 실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개미들도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윗꼬리는 개미들도 함께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정말 수익 실현이 일어났다고 본다면은 이 봉이 엄청 크게 나왔어야 돼요. 봉이. 근데 봉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는 약간의 뭐 수익 실현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러지? 근데 뭐 올릴 때 거래량들, 이렇게 긴 장대 양봉 올릴 때 거래량들이랑 크게 차이 없는 거래량으로 수익 실현을 했다, 뭐 탈출했다, 이거 가지고 여기서 탈출했다, 탈출해놓고 갑자기 비슷한 돈에 어마어마한 대금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린다. 이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뭐 개미를 터는 구간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세력이 여러 개가 겹쳤다라든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뭐 돈이 부족해서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뭐 이렇게 올린 거라든지, 아무도 그건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돈을 유입시켰던 세력들이 빠져나간 흔적은 크게 보이지가 않는다. 여기랑 여기가 가장 고점들인데,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들이 과거에 많이 터져가지고 많은 물량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 몇 년의 세월 동안에 행보하면서 거의 한 2년? 2년 정도를 행보하면서 모았던, 2년 넘죠?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기간 동안에 행보하면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이제 소화하려면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거래량들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은 다음 파동 크게 일어났을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고를 뚫어서 이렇게 딱 가버리면은 다음 상승에서 더 높은 곳에서 이제 수익 실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전고를 뚫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이쪽 부분에서만 수익 실현하고 엑시트 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 하시고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5,400원이라고 하는 라인에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다.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물을 타신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은 제 영상들에서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렸었는데, 일단은 비중이 이미 25%가 찼기 때문에 여기서 물 타는 것은 비추천드리고요. 지금 질문자분께서 그 전략을 짜신 것처럼 4,000원대쯤에서 그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는 지금 3,9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얘도 점점 라인이 올라와서 4,000원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 라인에 뭐 지지 라인을 잡고 간다든지 해서 4,000원, 4,080원? 90원? 이쪽 라인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이쪽 라인의 가격대 플러스 그 전환사채 그 발행가액이 아까 4,060원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아래로 빼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주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거 만약에 전환사채가액보다 더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는 게 좋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400원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도 여기 위에 더 위에서 물리셨다고 한다면 본인의 비중을 고려하셔가지고 4,100원 이하에서 4,100원에서 4,000원 사이
그래서 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반등 나가지고 애매하게 반등 났다가 다시 기회 안 주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내려와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기회 안 주고 다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 물을 타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윗부분에서 비중이 좀 높다 싶으시면은 정말 얘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에서 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살짝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정답을 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와 고점에서 들어갔을 때 빠졌을 때의 손절 관리, 리스크 관리, 이 두 가지가 함께 행해져야지 이런 살짝 기도 메타라고 할 수 있는, 내려와 주길 바라는, 물 탈 수 있는 기도 메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좀 전략을 안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좀 운빨로 할 수 있는 전략은 되게 안 좋잖아요. 확률이 낮잖아요.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비중 관리 항상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요. 제가 일단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회사의 재무제표 상태도 좋은 편이고, 최근 흑자로 돌렸고,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올라갈 근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2021년도에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많은 관심을 가질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섹터면으로도 굉장히 좋고, 회사면으로도 굉장히 최근에 수익률이 좋고, 여러 가지 면으로도 이 회사를 더 이상 5,400원이 안 와서 손절 쳐야겠다라는 근거를 가지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사를 믿고 좀 가치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기다리시면은 수익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좀 허황된 말일 수도 있는 것을 좀 괜히 드려가지고 희망을 드렸다가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저를 원망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제가 경험했을 때 확률적으로 이대로 그냥 꺾여가지고 쭉 빠져서 얘가 뭐 1,000원대까지 갈 확률보다 위에서 놀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를 드리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들을 적용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할 때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른 종목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 주시면 웬만하면 답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나중에 뭐 잘 되더라도 제가 소홀해하지 않고, 잘 돼야겠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나 배웠다, 또는 그거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렇네, 내가 이런 거를 놓쳤구나 라고 해서 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함께 공유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레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